네, 불법 비상계엄의 여파로 금융 불안지수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 지수는 금융과 실물 부문의 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종합지수로 다양한 세부 지표를 반영해 산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설 명절에는 고물가 여파가 고스란히 표비에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월급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 예. 화순에 내려오셨죠? 예, 저도 전남 화순이랑 광주 가가지고요. 친척 어머니도 뵙고 친척분들도 뵙고 그다음에 화순의 불암사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사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예전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하시고 또 칼럼니스트인 법인 스님이 새로 주지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인사들 같이 가서 인사도 듣고 새해 세상이 너무 경망스럽지만 우리들부터 좀 더 진지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자라는 덕담도 듣고 왔습니다. 네. 예, 역시 우리 광주와 전남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소장님께서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을 아마 만나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우리 호남 민중들뿐만 아니라 예. 다들 이게 명절이 명절 같지 않다. 특히 구속 기소가 되기 전이었잖아요. 명절 기간 동안에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속 기소가 안 되고 있을 때 검찰이 또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른다. 정치 검찰이. 그래서 다들 시무룩하고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명절 기운을 살린 게 검찰도 이제는 윤석열의 위헌 불법 행위가 너무 뚜렷하고 그 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또 난동과 2차 내란 폭동을 저지른 걸 보면서 완전히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예. 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조울증, 내란성 수면장애, 내란성 유튜브 중독증을 좀 해결하고 명절 기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도 있고 또 민주당의 야당에 대한 실망이 일부 반영된 점도 있지만 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빨리 내란 수계에 계속되는 어떤 내란 폭동 시도를 신속 파면과 그다음에 구속 기소를 통한 최대 엄벌로 마무리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하자라는 상식적 호소에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압도적 여론도 있고 또 그것이 법과 상식에도 기반하니까 정치 검찰마저도 자기 출신인 윤석열을 바로 구속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 다 우리 국민들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러면서 명절 분위기가 좀 살았다. 저도 그때까지는 주변에 있다가 구속 기소된 다음부터 화순이랑 광주랑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은 계층의 우리 국민들을 만나 뵈셨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도 국민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예, 맞습니다. 네네. 보통 시민사단체 분들이 이제 국민들보다 반발짝 정도 앞서가는 진보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서울에서는 촛불행동에 신속 파면 최대 엄벌 촉구 집회가 있고요. 내일은 1,500개 단체가 모인 전국의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결 관련 비상행동에서 또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앞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오실 분은 서울로 오지만 각 지역별로도 전국에서 수십 개 지역에서 열리니까 또 광주에 있는 집회도 저희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도 함량 미달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남용이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경제부총리잖아요. 예. 이 12.3 비상계엄으로 직접적으로 7조 정도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출입이라든지 대외 신인도 그리고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이런 걸 다 종합하면 최소 300조에서 900조에 대한 엄청난 경제 피해를 준 거로 보수 언론마저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제일 먼저 끝내야지.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인데 그러려면 헌재 신속 파면과 함께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이 도입돼가지고 내란 세력을 일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잔당들까지도. 그런데 이걸 또 거부를 한다. 그러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나 투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여전히 내란과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심각하다. 윤석열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을 폭동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고난댕이라는 자는 무책임하게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 그것도 본인이 요구해서 제3자 추천권이라든지 대부분 민주당이나 야당이 전격적으로 양보를 한 아닌데도 예. 또 트집을 잡아서 거부했다. 이건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자기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때 반대했다고 하지만 적극 반대도 못하고 그것도 막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문건까지 받아가지고 온 것 그것이 내란의 동조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소극적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수사도 받아야 되니까 아예 내란 특검을 본인이 그래서 자기 수사받기도 싫고 혹시라도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하고도 투쟁을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또 3차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 내서 어쨌든 내란 특검법 통과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기소 이후에 재판 그 지휘와 그다음에 윤석열과 함께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작당하고 지금도 내란과 폭동을 계속 선동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일소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지금 정치검찰은 못한다. 그리고 검찰 내에도 내란 공범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저희는 호소하면서 세 번째 특검법은 아마 최상목이 절대 거부하지 못하는 예. 그런 압도적 국민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그 검찰에만 맡겨놓으면요, 그 윤석열을 기소했는데 재판을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담당들이나 검찰 내 공범들까지도 다 은폐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12.3 내란 사태와 그 이후에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내란 사태,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되는 어떤 그런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의 불법 행위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래서 엄벌해서 다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예. 지금의 기존의 검찰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내란의 불씨가 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불씨를 완전히 꺼버려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도 윤석열 신속하면 2월 달에는 돼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립적 특검이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 경제 민생 산다고 해서 다시 투자도 하고 수출입 계약도 맺고 그럴 겁니다. 네. 자, 여행도 더 소장님. 오실 거고요. 예, 그렇군요. 자, 이 답답한 전국에서 최악의 이 경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며칠 지났던 명절을 많은 분들이 참 힘들게 좀 답답하게 지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에서 좀 따뜻한 미담이 들려왔더라고요. 어떤 예, 소식입니까? 제가 너무 슬프고 어두운 소식만 많아서 예. 설명. 지금 오늘까지 명절 오늘도 사실상 휴가를 지내는 분들 많이 연휴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강지평화방송과 PD님과 저희들과 작가님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명절 중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논산에 이제 그 애가 넷이고 부부니까 6가족이죠. 예. 근데 이분들이 10월 달쯤에 논산에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도 지면서 비닐하우스 가정이었던 거죠. 근데 그 귀농 자금을 대출받은 것을 이분들이 막 교통사고 나고 힘들어가지고 다 못 갚으니까 농협에서 가혹하게 경매를 붙여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새 주인이 나타났고 나가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겨울은 다가고 애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6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민생경제연구소로 상담했는데 저희가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땐 제가 또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 논산 금산 지역의 국회의원인 황명선 전 논산시장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논산시장 됐고 국회의원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조를 하자 해서 일단 거기서 물리적으로 쫓겨나는 것은 조금 농협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좀 시간을 달라. 그 다음에 LH 충남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LH가 6명이 지금 겨울에 길거리에 남게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야망에 대해서 LH 충남본부도 애써 주셔서 그 6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는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공공임대 빌라가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도요. 네. 거기에 20평 남짓한 빌라에 이분들이 아유, 1월 다행입니다. 중순에 예. 겨우 들어가야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길거리에 내앉지 않게 됐고 또 만약에 길거리에 내앉게 되면
그게 그냥 잠자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숙식과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이 다 무너지게 되면 사실 이러다가 보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아유, 네, 너무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명절 연락을 주셨어요. 예. 황명선 의원의 도움으로 지금 공공임대 빌라로 들어갔다. 너무 다행이다. 아유, 참 본인들 정말 아픈 거 오랜만에. 치료도 받고 네.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엄마 아빠가 애들이 넷이니까 아직 어리거든요. 정말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었대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겠다 해서 저는 또 이제 홍길동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길동은행에서 1인당 10만 원씩 예. 60만 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 셋이라고 도움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아유, 60만 원을 또 그러셨군요. 긴급 예. 생계지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오롯이 좀 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예, 너무 광주 전남권에도 잘하셨습니다. 이런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이 있으면 예. 지역의 시민단체나 민생경로 연락 주시고 그러면 또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을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서면요. 지금 현행 법이나 제도나 정책과 예산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법에 찾으면 되니까요. 예. 근데 그걸 그동안 내 일처럼 생각 안 하고 뒤로 미루고 또 나 몰라라 하면서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게 다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남도가 이번에 뭐 올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예, 출생기본수당 청소년수당도 도입한다 그러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런 일은 논산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정치인들이 시민단체가 또 지역 공동체가 나서면 얼마든지 우리 함께 사는 대한민국 가능하다. 예. 그걸 이번에 논산의 황명선 의원님이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 또 소장님께서 중간에 역할 또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따뜻한 좋은 선한 영향력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저 노래가 자, 불법 비상계엄의 여파 때문에 금융 불안 지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12.3 내란이 이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금융 불안 지수는 금융 또 실물 부분의 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종합 지수로 코스피, 환율 변동성 등등을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예. 지수 좀 이 동향이랄까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12월 달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 불안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11월보다 1.1% 올라갔고 19.2%나 됐다는 겁니다. 19.2포인트. 연중 최고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방정부가 보증을 쓴 레고랜드 사태 채권을 지불 유예선을 해가지고 대혼란이 발생한 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2년거든요. 그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불안지수가 치솟은 것이고요. 박근혜 탄핵 당시도 금융불안지수가 9.5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2배 높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도 어쨌든 우리 주권자들이 결단을 내린 거지만 국내에서는 일정하게 정치적, 경제적 불안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 물론 탄핵이 되니까 주가가 더 뛰고 환율도 안정되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상계엄의 여파란 게 어마어마하다. 그냥 조금 많은 건 7조를 날리고 최소 300조에서 900조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11월 달보다 통상 12월 달에 신용카드 사용량이 훨씬 급증하는데 오히려 11월보다 신용카드 사용량도 10% 가까이 줄었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까지 줄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무려 30원이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환율이 치솟았다고 했는데 최소 30원이 이제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 급등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모든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비용이 폭증하는 이게 금융불안의 경제불안이잖아요. 그것이 19.2라는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렇게 일하시고 박근혜 때보다 2배가 더 금융이 불안해졌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그리고 이 내란 공범들이 져야 되고 그것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 같은 책임이 져야 된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따끔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죠. 이번 설 명절에도 고물가의 여파가 그대로 피부에 와 닿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그 부분이 좀 통계로도 수치가 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유 이번 명절에도 뭐 대형마트에서는 설 차례 비용이 40만 원, 전통시장도 최소 30만 안팎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나마 지역 화폐를 활성화한 곳이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준 데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그것도 한 푼도 없거나 지역화폐도 제대로 발행하지 않은 데는 서민 중산층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도 썰렁했다는 지금 늑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슬픈 통계죠. 2023년도에 그때 우리 노동소득, 근로소득 상승률은 2.8%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월급이 한 2.8% 정도 오른 거죠. 근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3.6%니까 무려 0.8%나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예를 들면 15만 원 올랐어도 물가가 10만 원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물가 더 오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0.8% 감소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통계가 직접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집집마다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물가 상승을 끈 품목은 뭐냐? 대부분 과일, 채소와 먹거리 등이었다. 배, 귤, 감, 사과, 배추, 무 등이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예측을 잘하고 비축도 잘해놓고 정부나 지자체가 정성을 쏟아야지 사실은 이 과일이나 채소 값은 잡을 수 있잖아요. 도 있고 예. 농민들이 또 살기 힘들어서 농촌을 떠나면 작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물량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이 농업을 거의 포기하시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더더욱 물가 위기를 부추겼다. 거기다가 이제 이것이 2023년도입니다. 2024년 개업은 지금 반영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더 심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를 본다면. 네, 이거보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예. 오죽하면 지금 국내 모든 경제 분석 기관이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1.5% 안팎으로 지금 하향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 그게 불법 비상계엄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짜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고환율 한 잔만 해도 30원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수입 가격이 몇 천억이 더 든다잖아요. 유학가에 있는 분들, 여행가 있거나 학년 수입 갖는 분들 생돈이 몇백만 원이 더 들어가고 있다잖아요. 예.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 참 그래놓고 감옥에서 예. 윤석열 한다는 말이 나라가 걱정이다. 청년이 걱정이다. 아니 지가 나라 다 망치고 청년을 앞길 막아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소장님,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재난지원금 뭐 비슷한 이런 형태로든 간에 여당에서 이런 좀 제안을 해주면 얼마든지 같이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 좀 조속히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왜 이게 당장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경제학 교과서나 경제 상식에 경제가 침체되거나 경기가 위축되면 당연히 기업들이나 가게가 돈 안 쓸 거 아닙니까?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위축되겠죠. 기업은 있어도 안 쓰고 네. 가정들은 없어서 못 쓰고. 그럼요. 그러면 정부가 돈을 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과열됐어. 물가가 막 올라가. 그러면 정부는 돈을 덜 풀거나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지금이 최악의 경기 침체에다가 불법 비상계엄으로 더더욱 파탄 지경이면 정부가 돈을 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 상식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추경을 하자. 근데 추경을 절대 안 된다고 정부나 국민의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역화폐나 민생지원금 주기 싫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표다, 민주당 표다, 야당 표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것도 포기하겠다. 우리가 제안한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 같은 것이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지금 추경을 해서 1개월에 제발 경제를 살리자. 예. 서민이나 중산층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을 돕는 또는 전체적으로 시중에 경기 위축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정부는 예산을 상반기에 70%를 다 쓰면 되지 않느냐는데 근데 그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쓸 항목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똑같잖아요. 예.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사회약자들은 너무나 지금 추경이 절실하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전체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봐도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네, 좀 풀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추경을 하자라고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제안한 핵심 내용을 양보하고 안 해도 좋으니 제발 나라 살리는 추경하자. 이건 굉장히 대승적 제안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예방하면서 범야권 진보들의 통합을 서로 도모하고 서로 응원해 주신 모습도 좋았고 거기서도 민생을 위해서 추경을 빨리 하자. 그런 두 분의 결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굉장히 야권 진보 진영이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대승적이고 통합적 행보였다.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민주당이 또 제1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그 성숙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예, 이 기조가 좀 선언적으로 일회성 만남에서 이런 워딩이 나올 게 아니라 좀 뭔가 이 눈에 잡히는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최상무 부총리가 두 가지만 결단하면 됩니다. 내란 특검하고 추경하고. 네, 그러면 딱 그 두 가지요. 사람은 설령 내란에 일부 연루됐다 하더라도 국민적 정상차는 받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 안 하면요. 최상무 나중에 내란 특검 어떻게든 도입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든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본인을 위해서도 내란 특검과 추경은 빨리 추진해달라고 예. 저희들 계속 강력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최고난대행이 또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 이 현실을 더 잘 알 터이니까 좀 지혜롭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마지막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